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고 드린 대로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성 AI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라는 거는 모두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포트에 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파고들다 보면 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련해서는 특히 생성 AI라는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할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위원님 자료 올려주신 거 보니까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일단 그 타임라인이라는 것부터 좀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생성 A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식 측면에서 수혜받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밖에 네, 잘 맞아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이제 거대한 기업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이 등장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응용 서비스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생성 AI는 인터넷 시대 다음 시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 IT 버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했듯이 이제 엄청 많은 AI 기업들이 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순서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생성 AI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생성 AI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건 LLM이에요. LLM, GPT라던가 그쵸. 제미나이라던가 이제 빅테크들이 만든 이 LLM이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성 AI로 무언가 서비스를 만들고 무언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만드는 주체, 만약 만드는 주체가 어떤 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유스 케이스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스 케이스가 뭘까요? 정확히? 그러니까 유스 케이스란 단어를 요즘 이 AI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데 AI를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투자를 대신해주는 AI 투자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되게 요즘 뭐 많은 기업들이 사실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무언가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단백질 알고리즘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이 과연 AI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 자체가 정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했을 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뚜렷하게 일단 잡혀 있어야 방향이 그렇죠. 네.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AI 투자자를 만드는데 과연 그 투자자를 어떻게 써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등장한 기술이다 보니 사실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많은 직원이 산에 있지도 않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생성 AI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건 콜센터예요. 네네. 대신 이제 사람 대신 통화를 해주는 통화를 거죠. 해주고 요즘 아마 근데 뭐 이렇게 콜센터 전화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음성 보이스가 먼저 사람이 아닌 기계가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지금은 기계가 먼저 받아서 굉장히 단순한 업무만 해준다면 이제는 아예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사람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해결해주는 AI를 만드는 것이 이제 최근 어떤 콜센터 AICC라고 부르는 이 산업계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 보면 유스 케이스를 이제 정의한 다음에 어떤 LLM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GPT일 수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일 수도 있고 메타에서 만든 라마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이것들을 다 하이브리드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같이 섞어서? 네, 왜냐면 각각의 LLM이 가진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LLM을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구축 및 조율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를 학습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앱에 핏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앱에 통합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미래에셋 같은 경우 저희 HTS나 MTS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앱에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스 케이스가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도 이 유스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의사결정 시간이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계에 따르면 최소 1.5년에서 2년 이후부터 어떤 서비스가 상용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길다 보니 저희가 챗GPT가 등장한 게 22년 11월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막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서 이제 막 서비스들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현재는 기업들이 이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들한테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엑센추어 같은 기업. 엑센추어. 네. 네, 엑센추어가 우리가 컨설팅 회사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AI 유스 케이스 정의하는 것에 컨설팅 자신들의 캐파를 다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엑센추어 같은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또 다른 기업,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런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에 생성 AI를 붙이면서 더 고도의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기업들이 특별하게 고민 없이 그 팔란티어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원하는 기능을 아웃풋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전체 타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앞단에 있는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인데 네, 그게 좀 맞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요 관련된 솔루션을 주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관련한 기업으로는 엑센추어와 팔란티어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고 앞서 이제 그 타임라인에서 보면 전 과정에 쭉 걸쳐 있는 게 클라우드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사실 클라우드 산업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AI를 쓸 때 GPU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GPU는 클라우드 서버에 있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산업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 규모 전망을 보시면요. 이 클라우드 시장의 YOY 시장 규모가 원래 생성 AI 등장 전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였어요. 19%, 18%, 17%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생성 AI가 등장한 이후로는 24년도에는 지금 20% 성장, 25년도에는 22% 성장해서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기업 그럼 누구냐?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빅테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까지.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실 이번 3Q는 조금 쉬어가는 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엑센추어, 팔란티어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에 특히 주목해야 할지 이제 좀 골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생성 AI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스 케이스 고민을 해결해주는 기업 중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팔란티어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대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으로 이제 세일즈포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이제 CRM이라는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객
영업 정보 관리를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를 접목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기업들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해서 내년에도 얼마나 성장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런 기업들 일단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이야기를 주셨고요. 일단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 시점을 결정할 때는 이 산업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나를 보는 것도 사실 또 굉장히 시점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해서 기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현재 산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도 잠깐 좀 체크를 해볼까요? 생성 AI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우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IT 버블 시대에 보면 2000년에 IT 버블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성장을 네네. 했거든요. 그 이후에 IPO한 대표적인 기업에 구글도 있고요. 메타도, 네네. 페이스북도 있고요. 트위터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기회의 장 안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신 기업으로 지금 이 시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해 주신 기업이 네네. 팔란티어예요. 사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또 네, 위로의 맞습니다. 움직임을 강하게 보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팔란티어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우선 팔란티어 지금 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네. 회사예요. 그 이유가 이제 생성 AI로 실적에 성과가 있는 회사가 드문데 팔란티어가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팔란티어가 의미 있는 성과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바로 고객수 증가 부분이에요. 결국 B2B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고객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네. 의미 있는 매출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팔란티어가 이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이제 부트캠프라는 부트캠프? 일종의 자신들의 영업 세션이거든요. 근데 이 영업 세션, 이 자신들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영업 세션 하루만 들어도 바로 계약하겠다는 회사들이 매우 많아요. 많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왔고 그게 실제로 숫자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적에서도 역시나 이 고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란티어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높고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인데 네. 너무 높다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 사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만 잘 나오면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받쳐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적이 만약 안 나왔다. 그럼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이 초기 단계인데 팔란티어 여전히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팔란티어 실적에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냐, 그리고 특히나 이 고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냐, 네. 그 내용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 그런 것들을 봐서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밸류만 봤을 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시장이 워낙 이제 초기 단계에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지속적인 고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그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진입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대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지그재그 하는 맞습니다. 움직임으로 그냥 이제 거의 그 정도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는 살짝 걸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번 분기 실적에서 어떤 부분 봐야 하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상반기에는 빅테크 흐름이 좋았던 것과 대비해서 하반기 들어서는 빅테크들이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 주자인데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지난 EQ 실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컨센서스가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가이던스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던스가 컨센 대비 예상을 하회를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생성 AI 관련된 수요가 넘치는데 데이터 센터 캐파가 부족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데이터 센터 캐파가 확충이 되어야 매출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제 한 개 분기 만에 의미 있는 데이터 센터 캐파 증설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3Q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내년 실적은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Q는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가 충분하게 이제 캐파 증설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들 네. 입장에서. 그래서 3Q보다는 4Q, 내년을 기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고객수 증가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장주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직전 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개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액션을 어떻게 취하는 것을 권하고 계세요? 사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 AI 주도주라는 네.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빠졌을 때는 또 기회라고 판단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신 몇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관련해서는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단기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뭐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크게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팔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봤고요. 유스케이스를 대신 짜주는 AI 회사도 있죠라는 이야기 올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네 팔란티어 뭐 역시 탑티어 이런 이야기 주신 분도 계십니다.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거 뭐 대신 짜주는 AI 회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기업은 네. 사실 뭐 그런 기업들이 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라고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큰 팔란티어도 관점에서는 그죠. 네네. 엑센추어, 팔란티어 뭐 이런 기업들이 네네. 거기에 도움을 주는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AI, 뭐 생성 AI 관련한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건 모두 다 체감상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하죠. 해서 오늘은 그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김수진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관련한 주제로 자주 뵙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미래를 보는 눈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수요일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